자, 조사 방법론 2의 두 번째 적중 예상 문제 시간이죠. 자, 우리 개념과 측정 계속하고 있어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자, 비율 척도. 자, 명서 등비 생각해야 되죠. 비율 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자, 각 나라의 평균 기온. 자, 기온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등간 척도. 왜? 절대 0의 개념이 여기는 없습니다. 0도. 이것 때문에요. 자, 1인당 평균 소득 빵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교육 연수, 교육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국방 예산 제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은 뭐라고요? 그냥 요거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정보. 자, 명서 등비 하면서 적은 정보면 명입니다. 명. 자,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서 등비. 이거 외우셔야죠. 명서 등비.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의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율 척도가 가장 세다,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와 측정 수준. 어떤 걸 측정하는지. 자, 직업 분류. 자, 등간 변수로 하느냐? 자, 직업 분류. 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쭉 연결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회사 근속 연수, 근속 연수, 근속 연수면은 1에서 빵일 수도 있고요. 뭐 10년, 20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이름을 붙인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도 자, 이상한 거. 사회학과 졸업생 수 숫자니까 없을 수도 있고 빵이요. 그 다음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거는 숫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국가 간 순위 순서잖아요. 그러면 순서, 서열척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답은 그냥 나오네요. 읽어보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명서 등비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게요. 척도는 계량화를 위한 측정 도구이다. 그렇게 명서 등비해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척도의 표시는 반드시 숫자로만 한다. 숫자여야 한다. 우리 1, 2, 3, 4, 5, 뭐 1, 2, 3, 4, 5, 6, 7 그 중에서 정하잖아요. 자, 근데 연속성은 척도의 중요한 속성이다. 자, 등간 비율 척도 같으면은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명목 척도는 이름, 서열 척도는 순서. 그러니까 연속성은 중요한 속성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네요. 자, 척도의 종류에는 명서 등비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자,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얘는 아닌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7번입니다. 척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척도를 왜 쓸까? 표면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자, 타당도. 이거 뭐 설명하는 거죠. 외적 타당도 또 설명하는 겁니다. 내적 타당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항에서 연유될 수 있는 하나의 문항으로서 연유될 수 있는 왜곡된 측정을 막기 위해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측정을 할 때 요거 여러 개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1번. 자, 요 그림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요? 개념, 타당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요. 얼마나 잘 다시 반복 측정하더라도 거의 모여 있죠, 여기에. 그렇죠? 그럼 이것만 보면 개념에 해당하는 거는 타당도, 몰려 있는 거는 신뢰도. 그러니까 몇 번을 측정하더라도 비슷한데 계속 와요. 반복 측정하더라도 그 위치 이게 될 거고. 근데 개념은 조금 잘못 설명하고 있네. 왜? 딴 데 찍히니까요. 그러니까 신뢰는 할 수 있지만 신뢰도 그럼 반복 측정해도 그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5번입니다. 다음 중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자, 복합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한 측정치로 요약하기 위해서 이 척도 구성을 한다. 자, 복합적인 것들을 갖다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자는 다양한 문항들이 동일한 차원을 이루는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지 보기 위해서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3번도 볼까요? 측정치 또는 측정 수준의 오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하나의 기법이 곧 척도법이다. 이것도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개별 문항들을 집약하지 않고 개별 문항들에 대해서 A라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집약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가져와요. 다른 데서 가져와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모두 지표로 인정한대요. 일단은 답이 그냥 읽어봐도 아니죠. 보다 효율적으로 주어진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해놓고서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읽어봐도 그냥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렇게 풀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측정 수준이 다른 하나. 뭔가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GNP 어느 정도 몇 달러. 요즘에 GNP라는 얘기 안 하고 GDP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다, 낮다, 혹은 중간이다. 뭐 이 정도가 될 거고, 도시화율, 율 그러면 숫자죠. 출산율,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냐 얘냐를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GNP 우리 화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율 척도로 나타납니다. 생활 수준은 상중하, 서열 척도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측정 수준이 다른 하나를 그냥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각 대학교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취업률을 조사한답니다. 자, 이때 척도에 대한 설명. 자, 취업률이니까 우리는 바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명서 등비, 그 중에서 비율 척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비율 척도의 특징,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뭐만 이러면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4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가능하다. 자, 이렇게 선택해내시면 됩니다. 자, 81번이에요. 자, 측정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척도. 자, 명서 등비 그냥 생각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명서 등비 순서로 나타내죠. 명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명 이런 것도 명서 등비 그냥 나오네요. 명서 비등 이건 아니죠. 명서 등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율 척도가 제일 의미가 많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